아저씨 손이 제 허벅지를 천천히 타고 올라왔습니다. 66세와 38세. 우리 사이엔 28년이 있었지만 그날 밤 나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북박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38세 정수아 님의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정수아입니다. 올해 38입니다. 결혼 7년 만에 남편 강민석은 사업 실패 후 사라지듯 집을 나갔고, 그 이후 저는 4살 아들 민준이와 둘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옆집에는 최명호, 66세, 은퇴한 교사 아저씨가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그는 옆집 어른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할 만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항상 기대고 의지하고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그분을 보며 심장이 흔들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연락할게. 너도 내 인생 잘 버텨봐.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에서 소리도 없이 울고 있었죠. 남편이 떠난 지 1년. 생활비 한 푼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요. 마트 계산대 알바로 하루 4시간 일하고 민준이 재우고 밤엔 온라인으로 데이터 입력 일을 합니다. 한 달에 벌어봤자 150만 원. 월세 50만 원 내고 나면 100만 원으로 2명이 살아야 해요. 하루하루가 버티는 거였어요. 그때 문이 똑똑 울렸습니다. 수아 씨, 집에 있어요? 최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훔치려 했는데 그분이 고개를 갸웃한 채 말했습니다.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에 숨기고 있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저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심스레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아 씨, 혼자서 다 끌어안고 살지 말아요. 어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 그 손길은 정말 아버지 같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요. 민준이 봐줄까요? 제가 퇴직 교사라 아이 돌보는 건 자신 있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폐라니요. 저도 혼자 사는데 외로워요. 민준이 보는 게 저한테도 좋아요. 손주들이 미국에 있어서 보기 힘든데 민준이 보면 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손끝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올랐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 씨, 그거 제가 들어줄게요. 최 아저씨가 유모차를 번쩍 들어 올렸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66세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키도 175는 되고 자세도 꼿꼿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신 듯 했어요. 팔뚝 근육도 선명했고요. 아저씨, 너무 힘드실 텐데.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더 버거워요. 이런 거라도 해야 덜 외롭지. 매일 등산하고 헬스 다니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그분도 혼자인 세월이 길었던 겁니다. 아저씨, 부인분은요?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폐암이었죠. 3년 투병하다가 갔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아요. 애들은 다 미국 가고, 큰아들은 변호사, 작은 딸은 의사예요. 손주도 셋인데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외로우시겠어요. 익숙해요. 근데 수아씨 보면 덜 외로워요. 이상하게 수아씨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분이 문 앞에 앉아 신문을 읽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어느 날부터 다른 감정으로 번지는 것을 제가 먼저 느꼈습니다. 최 아저씨는 일주일에 2~3번 민준이를 봐주셨어요. 제가 마트 일 끝나고 저녁 알바 가는 동안이었습니다. 수아씨, 걱정 마세요. 민준이랑 책 읽으면 돼요. 어제는 공룡책 읽어줬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요? 저한테도 좋아요. 민준이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말에 웃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게, 그리고 그 빈자리를 최 아저씨가 채워주고 있다는 게. 어느 날 밤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안 돼? 왜? 할아버지 좋아. 아빠처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던 토요일 밤. 민준이는 잠들었고 저는 우산이 없는 상태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씨, 비 많이 오는데 들어와요. 따뜻한 차 줄게요. 감기 걸려요. 저는 망설이다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얀 스탠드 조명 아래 그분의 얼굴에는 나이가 묻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녹차를 내려주시며 말했어요. 수아씨, 요즘 많이 힘들죠?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아요. 그분이 제 손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떨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릿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심장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저씨,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씨를 사람으로서 좋아해요. 젊고 예쁜 여자로가 아니라 하루하루 버티는 마음을 본 거죠.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저씨. 수아 씨, 이상한 말 같죠? 66살 먹은 노인이 38살 젊은 여자한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헷갈려요. 이게 아버지 같은 마음인지 남자로서의 마음인지. 처음엔 딸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엔 자꾸 여자로 보여요. 그분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수아 씨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올 줄 몰랐어요. 부인 떠나고 1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수아 씨 보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수아 씨 생각하느라.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아저씨 보면 자꾸 설레요.
남편이 떠난 후로 제가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는데 아저씨 보면 다시 느껴져요. 가슴이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선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분이 제 얼굴에 손을 댔어요. 수아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차이도 28살이나 나고 저는 66살이에요.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하루 종일 수아 씨 생각해요. 그분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키스해도 될까요? 정말 하고 싶어요. 네. 66세와 38세. 28년 차이. 하지만 그 순간 나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수아 씨, 오랜만에 이렇게 키스해봐요. 10년 만이에요. 저도요. 남편이 떠난 후로 처음이에요. 정말 괜찮아요? 저 늙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분의 혀가 제 입 안으로 들어왔어요. 얽혔습니다.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수아 씨, 예뻐요. 정말 예뻐요. 아저씨.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허리, 그리고 엉덩이. 여기 정말 부드러워요. 탄력도 있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저씨, 민준이 깨면. 알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근데 수아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네. 조용한 곳에서요. 제대로. 알겠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제 몸을 훑었어요. 허벅지까지 내려왔습니다. 수아 씨, 몸 정말 좋네요. 운동해요? 아니요. 그냥요. 38세 맞아요? 20대 같아요.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아저씨, 여기는. 미안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날. 최 아저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아 씨, 오늘 시간 되세요? 정말 보고 싶어요. 네. 저도요. 우리 집으로 와요.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후 2시 최 아저씨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분이 저를 안으로 당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저도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아 씨, 정말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안 해요. 저 많이 늙었는데. 66살이에요. 아니에요. 아저씨 멋있어요. 건강해 보이고 자세도 좋고 젊어 보여요. 수아 씨. 그분이 저를 끌어당겨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거침없었어요.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 씨, 벗어도 돼요? 정말 보고 싶어요. 네. 블라우스가 벗겨졌어요. 브래지어도.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수아 씨, 정말 예뻐요. 아름다워요. 38세라고 했죠? 전혀 안 보여요. 탄력도 있고.
그분의 손이 제 가슴을 감쌌어요.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정말 부드러워요. 크기도 딱 좋고 입술이 제 목으로 내려왔어요. 쇄골 그리고 가슴. 아저씨 좋아요. 저도요. 이런 거 10년 만이에요. 부인 세상 떠나고 처음이에요. 손이 제 치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벅지를 타고 천천히 올라왔어요. 수아 씨, 여기 벌써 젖었네요. 촉촉해요. 부끄러웠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때문이에요.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저도 여기 이렇게 됐어요. 보실래요? 네. 그분도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66세지만 몸이 탄탄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한 듯 했습니다. 배도 나오지 않았고 가슴 근육도 있었어요. 그곳도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단단했고 뜨거워 보였습니다. 아저씨, 여기 엄청 크네요. 이렇게 큰 건 처음 봐요. 나이 들어도 이건 괜찮아요. 꾸준히 관리했거든요. 운동도 하고. 저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수아 씨, 천천히 할게요. 아프면 말해요. 네. 그날 오후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66세와 38세. 금기를 넘어선 순간이었어요. 그분의 몸은 따뜻했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곳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컸습니다. 꽉 찼어요. 아저씨, 천천히 해요. 아파요? 미안해요. 너무 큰가 봐요. 아니요. 조금만 천천히 하면 괜찮아요. 더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들어갔어요. 수아 씨, 여기 정말 따뜻하고 조여요. 미칠 것 같아요. 10년 만인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저도 좋아요. 아저씨 거 정말 커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아 씨,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좋아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소파가 삐걱거렸어요. 아저씨, 더 빨리 해요. 알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땀이 났어요. 숨도 가빠지고. 수아 씨 후회해요? 아니요. 전혀요. 저도요. 66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수아 씨 고마워요. 저를 남자로 봐줘서. 저야말로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키스했어요. 오래. 그 이후 한 달 동안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오후 최아저씨 집이나 제 집에서 38과 66. 우리는 나이를 잊고 사랑했습니다. 수아 씨,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해요. 침대에서 하고 싶어요. 네. 저도요. 최아저씨 침실. 넓은 킹사이즈 침대. 수아 씨, 이번엔 천천히 하고 싶어요. 어제는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웠어요. 저도요. 더 오래 느끼고 싶어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요. 수아 씨, 몸 정말 예뻐요. 볼 때마다 감탄해요. 아저씨도요. 66세 맞아요? 40대 같아요.
몸 정말 좋아요. 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수아 씨 같은 사람 만날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웃었어요. 그분이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아 씨, 오늘은 제대로 느껴봐요. 여러 번 시켜줄게요. 그날은 정말 달랐어요. 천천히 깊게. 여러 번 절정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정말 좋아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저도요. 수아 씨 몸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조이는 느낌도 좋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느꼈어요. 수아 씨, 저 한 번 더 해도 돼요? 네. 저도 좋아요. 두 번째는 더 격렬했습니다. 수아 씨, 내 발로 해봐요. 네. 자세를 바꿨어요. 뒤에서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이 자세 더 깊어요. 저도요. 더 깊이 들어가요. 그날 오후 우리는 3번을 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집 현관문이었어요. 수아야, 나 왔어.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는 최아저씨 집에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채로. 수아야, 어디 갔어? 민준이는? 어린이집? 밖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아저씨가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요. 나중에 나가요. 지금 나가면 들켜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석이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석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 마트 갔다 왔어. 장 본 건 어디 있는데? 급하게 와서 못 샀어. 너 왜 왔어? 민석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수아야, 너 요즘 이상해.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혹시 남자 생겼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그래? 근데 옆집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낸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수근거리던데. 청소하시는 분이 나한테 얘기하더라. 그냥 이웃이야. 민준이 좀 봐주시고.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까지 손 뻗치면 안 되지. 다급하긴. 돈도 없으면서.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너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집 나간 지 1년이 넘었잖아. 생활비도 한 푼 안 보냈으면서. 나 혼자 민준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 돌아왔어. 사업 다시 시작할 거야. 뭐? 같이 살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진짜 잘할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1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미안해. 근데 이제 괜찮아. 투자자 구했어. 돈 벌면 다 갚을게. 새 아파트도 사줄게. 관심 없어. 나가. 수아야, 우리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민준이한테 아빠 필요해. 민준이는 내가 키워. 너 없이도 잘 살아. 민석이 화를 냈습니다. 좋아.
근데 이혼은 안 해줄 거야. 민준이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고. 뭐? 너 요즘 수상해. 혹시 정말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있으면 이혼 재판에서 내가 불리해. 간통죄는 없어도 양육권에선 불리하거든. 부적절한 관계 있으면 아이 양육에 문제 있다고 판단해. 넌 1년 동안 버리고 갔잖아. 증거 있어? 나는 사업 때문에 출장 간 거야. 증거 만들 수 있어. 민석이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최 아저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저씨, 남편이 돌아왔어요. 뭐라고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양육권 문제도 있고. 수아 씨, 일단 만나요. 내일 봐요. 다음 날 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커피숍 구석 자리. 수아 씨, 남편분이 돌아왔으면 저는 물러나야죠. 아저씨. 수아 씨, 저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수아 씨 인생이 더 중요해요. 민준이도 있고. 양육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저 아저씨 사랑해요. 정말로요. 저도요. 수아 씨가 제 인생 마지막 사랑이에요. 근데 헤어져야 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저씨, 저 아저씨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로. 아저씨 만나면서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 수 있어요. 수아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1년 동안 혼자 민준이 키웠잖아요.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싫어요. 헤어지기 싫어요. 수아 씨. 최 아저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아 씨, 저는 66살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고. 수아 씨는 아직 젊어요. 인생이 많이 남았어요. 38살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수아 씨를. 제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줘서 고마워요. 66년 살면서 가장 행복했어요. 저도요. 정말로. 최 아저씨가 저를 마지막으로 안아줬어요. 행복하세요, 수아 씨. 민준이 잘 키우고요. 아저씨도요. 건강하세요. 그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석과는 결국 이혼했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졌습니다. 민석은 투자 사기를 당했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최 아저씨는 2달 전에 이사 갔습니다.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셨대요. 가끔 그분 생각을 해요. 66세 아저씨. 28살 차이.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어제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최 아저씨 필체였습니다. 수아 씨, 잘 지내나요? 저는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조용한 곳이에요. 매일 산책하면서 수아 씨 생각해요. 수아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66년 살면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고마워요. 언젠가 민준이가 크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게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먼지 들어갔어. 엄마, 할아버지 보고 싶어. 옆집 할아버지. 할아버지 멀리 가셨어. 언제 와? 나중에. 한참 나중에. 민준이를 안았어요. 아저씨, 건강하세요. 저도 열심히 살게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수아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